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가 지루성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감성 피부가 잘 생기죠. 안녕하세요, 면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잘 생기는 피부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잘 생기는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흔히 생기는 피부가 존재합니다. 딱 보면 아는데 일반인들은 알기는 어렵죠.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가 지루성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감성 피부가 잘 생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우선 피부를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피부를 분류를 해야 이게 어떤 피부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피부를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레슬린 바우먼 박사가 주장한 16가지 패턴의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지성과 건성, 민감성, 저항성, 색소성, 비색소성, 주름형, 탱글탱글한 형,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다룰 주제는 지성과 건성, 민감성과 저항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부지라는 건 뭐냐면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죠. 그러면 지성과 건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지성이라고 한다면 지성의 반대가 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성의 반대는 반지성입니다. 오일리의 반대는 넌 오일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성의 반대는 넌 드라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성 피부면서도 건조한 피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반대는 건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부지라는 건 분명히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지성 피부입니다. 그런데 지성인데 건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수부지라는 게 왜 발생을 할까요? 왜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서 흔히 발생을 할까? 이 원리를 알면 되는데, 수부지가 생기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수분 부족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피부에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열대사 장애가 발생을 하면 피부가 뜨거워지죠. 그래서 표면에 열이 발생을 하니까 이 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하겠죠. 그래서 피부 내에 수분 함량이 줄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막에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물이 증발하게서 건조해지는 거랑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가 사막화되는 그런 형태가 수분 부족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성 피부라는 건 피지 분비가 많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에서는 당연히 지루 부위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부지라는 건 마른 땅에 기름샘이 딱딱딱 박혀있는 형태가 바로 수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루성 부위에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서도 건조해지는 형태가 되니까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루 부위에 흔히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이 민감성 피부에서 지루성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민감성 피부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는 건데, 레슬리 바우먼 박사는 민감성을 다시 4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여드름형 민감성, 두 번째는 주사형 민감성, 세 번째는 따끔따끔형 민감성, 네 번째는 알러지형 민감성으로 분류했거든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 잘 생기는 타입은 여드름형, 주사형, 알러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드름형은 짐작하셨겠지만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의 여드름형이 잘 생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과 지루성 여드름에서 여드름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주사형 같은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주사가 겹쳐지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오래되게 되면 모낭충이 증식을 하겠죠. 그래서 모낭충 증식에 의해서 지루성이 주사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이게 바로 주사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알러지형은 접촉성 피부염일 수도 있지만 지루성 피부염에서는 홍조형 타입이라든지 습진형 타입이 갑자기 확 심해질 때 알러지형과 결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감성 피부라고 분류를 했지만 실제로 민감성 피부는 지루성 피부염이 되기 전 단계의 피부, 그리고 지루성과 주사가 겹치기 전 단계의 피부 상태를 민감성 피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성 피부는 지루성으로 굉장히 잘 이행되겠죠. 그런데 민감성 피부는 어느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냐면 여자분들 중에서 얼굴이 붉지 않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여성인데 얼굴이 붉지 않은데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들은 지루성 피부염에서 민감성 타입, 즉 여드름형보다는 주사형 피부, 알러지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드름염 같은 경우는 사춘기에서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에 흔히 발생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부지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 잘 생기는 타입은 두 가지라 했죠.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그리고 민감성 피부라고 했죠. 그러면 각각의 관리법은 다르겠죠.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의 관리의 핵심은 열입니다. 열. 얼굴이 열을 내려주면 수분이 부족한 게 줄어들겠죠. 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됐기 때문에 수분 부족형이 되는 거고, 열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거겠죠. 마른 땅에 피지샘이 많아지는 걸 줄이는 방법은 마른 땅을 촉촉하게 하는 거, 그리고 피지선이 발달하는 걸 줄이려면 피부에 열을 낮추는 거겠죠. 그래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같은 것, 그리고 반신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시원하게 하는 냉팩 같은 것들이나 미세 선풍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열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는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민감성 피부화 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민감성인 경우에 가장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밀폐제, 오일리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는 꼭 크림 같은 것들, 하드한 제형, 그리고 에나멜 성분이 많은 제형의 화장품들은 적게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굴에는 가벼운 형태의 로션을 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민감성화 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인데 민감성으로 가는 경우들은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오일량을 줄이고 밀폐제를 줄이고 피부를 가볍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러지형 민감성 같은 경우 화장품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법은 화장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잘 생기는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그리고 민감성 피부. 본인이 어떤 피부에 속하는지를 아시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해준다면 지루성 피부염이 될 가능성은 점점점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